우리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또 뭐 얘기했지만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김건희는 관절을 떠나서 근신해야 한다. 이 김건희 손절을 다 주문했단 말이에요. 자, 보수 입장에서 보시기에 김건희 리스크 얼마나 심각한 사안입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조중동 그 칼럼을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 소장님이 얘기할 것 같고요. 잘 쓰셨어요. 네. 그게 이제 보수 우파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제 입으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조중동 사설 칼럼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특히 중앙일보의 아내리 칼럼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을 잘 짚었더라고요. 네. 과연 명품백만 문제겠느냐 네.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리스크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고조로 시작했고 최고조로 계속되고 있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보수가 망하느니 저 커플을 어떻게든 제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디올백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이라는 상황, 안혜리 논설위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때 막 이 인테리어 업자들 특혜 의혹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에 방북을 하는 사람이랑 앉아갖고 앞으로 목사님 저랑 통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통일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냥 고마우니까. 네. 그러니까 덕담을 항상 그런 식으로 덕담을 해왔을 거라고 전 추측해 보는데 그런 장면이 들킨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보수 중에서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로비를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기자님한테도 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행사에 초청받는 사람들 잘 봐야 된다. 네네. 실제로 그 취임식 때 150명 들어갔는데 그 목사가 들어갔고 다 사진 찍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만이었겠어요? 그 안에 있는 단체 사진만 다 뒤져봐도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한 사람들인지를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리스크를 저는 아직 모르지만 조선일보가 모르겠냐고요. 더 찾아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야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걸로 봐야겠죠.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의 순간에 부인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부인과 많은 상의를 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빗대어 표현했지만 여보 내가 아크로비스타 가서 한 2달 있다 올 테니까 라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결정할 몫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 리스크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실제로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동아일보 칼럼에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지금 손수건 쓰고 계셔서 보기 불편하네요. 제가 이거 뭐 닥스. 그때 면담할 때 좀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닥스 손수건 선물 세트를 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같은 디올이랑 D 계열 명품이죠. 저야 뭐 닥스만 해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김건희 아직 계속 쓰고 있어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70% 나왔고 이게 TK에서도 무려 67%가 나왔거든요.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제2요구권에 네. 대해서 다시 이제 투표를 할 때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거부권 자체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거부권 행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부인에 대한 특검을 본인 손으로 그냥 사인을 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을 하게 되는 특검에 의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특검 사무실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러한 행위가 있었어요, 이러한 의혹이 있어요라고 나오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라고 네. 생각해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민심은 아니 뭐 대통령 배우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해야지, 사실관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출마를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를 요구를 했을 때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출마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천을 못 받는, 네.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레임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분석이 나온 거는 이탈표,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만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사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자기의 민심. 네. 자기 민심을 위해서 자기가 당선되기 그럼요. 위해서 가결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70% 넘게 찬성하는데 일단은 처음 투표에서 기명 투표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다 남잖아요. 거기서는 가결을 못 하겠지. 거기서 이제 반대를 했어. 네. 그것도 아마 내년 선거 때 상대방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선거에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민심과 다른 행동을 하는 네. 대통령과 배우자,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이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딱 각이 나오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엄청나게 곤혹스러울 밖에 없어서 네. 차라리 다 그냥 빠지지 않을까. 퇴장. 투표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그럴 모습 수도 있겠네요.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그렇게 얘기했는데. 했더니, 예. 뭐 오늘 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한 얘기라 제 자신이 지겨워지는데 이렇게 네.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때 출연료 받았고 지금도 출연료 받는데 출연료 받는 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석수를 봤을 때 182석을 민주 계열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18석만 넘어오면 되는데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현재 지난주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요. 네. 야, 대통령 옆에 놓고는 사진 못 찍겠다고 이미 부산, 울산, 경남 판단 끝났어요. 네.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본인 공천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 공천은 대통령이 하니까 이 중간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천은 대통령이 받아야 되니까 반대를 일단 하지만 무기명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특검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러니까 제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가결시키는 표가 200표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세요? 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아일보가 세운 대책이 패서인으로 가자. 네. 우리 김왕후를 네. 폐비해서 네. 패서인을 만들어서 네. 아크로비스타에 넣자.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자 내가 일단 아크로비스타에 총선 끝날 때까지만 숨어 있을 테니까 네. 갈겨. 이렇게 사인이 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정태 씨가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썼지만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전면에 걸고 있으면 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빨리 추천하라고 압박하고 김건희 여사 아크로비스타 가 있었어요. 가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할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생각하고 김기현하고 장제원을 쳤다. 저는 네. 오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만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아크로비스타로 갔다고 해서 과연 거부권에 대한 입장이 뭐 달라질까?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지만 또 그 말 그러니까 막상 가면 대통령 입장에서 동정론이 희망 있을 회로는 수도. 이렇게 네.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제 얘기의 절반 정도는 근거가 없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예.
구조가 불안하죠. 근데 참 지금 김성애 소장님 말씀 듣고 네. 보수파 정론지라고 하는 곳에서의 칼럼과 여러 가지 주장들을 최근에 보면은 네. 송채 반장님 전 정말 억울해요. 왜요? 제가 1년 7개월 전부터 했던 얘기들을 지금 이제서야 와서 하는 깨닫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수 참칭 패널로 공격당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네. 방송에서 잘리고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억울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아, 진짜 억울해, 진짜. 내가 했던 얘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우리 장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보시지 그러셨나요? 라고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